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특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정력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를 피고 발인 신분으로 묶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직접 공개하며 밝혀졌습니다. 정면 돌파에 나선 한 후보는 지난해 최상병 특검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국 금지만 해놓고 조사 한 번 못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도 정치 특검들이 똑같은 쇼와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임을 강조하며 할 테면 해보라,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여권 내부는 이번 사태로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박민식 전 장관을 북구갑 후보로 최종 확정했지만 당 지도부가 한 후보를 돕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내부 총질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와 박 후보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며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보수 표심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어부지리 승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 후보는 최근 시민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여자아이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요구하는 등 잇따른 태도 논란으로 사과하며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라는 대형 변수가 투표 당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밤이 되면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 국정조사 현장을 다시 지켜본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언론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국정조사를 동시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이랬군요, 그랬군요, 윤석열이, 한동훈이 끝내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 숨겨질 뻔했던 일들이 다 밝혀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참 잘해주고 계셔서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 하던 시절 수없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작 수사했다고 했지만 크게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조작 수사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 동의해달라며 이 체포 요구서를 줄줄이 읽어나갔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한동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고 이것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당시 벌써 나왔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는 진행되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22년 5월 10일 취임합니다. 한동훈은 22년 5월 17일 장관이 됩니다. 날짜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원석은 22년 5월 23일 차장검사가 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2년 5월 23일부터 중앙지검장이 되고 바로 어미준, 강백신 이들이 바로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모해 위증의 달인 아닙니까? 정치 검사 대표적인 강백신과 어미준이 22년 5월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역을 쭉 제가 달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이후 바로 22년 9월 재판 갔다 오던 남욱을 체포해서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감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감금하고 놀라운 기록인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구치감에 또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서울구치소 소장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말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갔다 온 구치감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55개가 있었습니다. 55개가 구치감이 있는데 이 구치감에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넣어놓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을 불러 올려 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는 수가 있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했던 그날. 요 달력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바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둡니다. 바로 이어서 19일부터 21일까지 누구를? 유동규를 가둬둡니다. 이들을 협박했던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주역은 우두머리는 윤석열, 부두목이 한동훈, 그리고 어미준, 강백신 등등. 마지막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곳인데요. 자, 아이고 어디 갔나? 요겁니다. 박상용은 모두 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창고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편말을 못 띄고 간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원지검에 갔는데 창고라고 박상용 방 앞에 편말이 붙어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를 시켰다.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다.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낱낱이 더 밝혀서 조목조목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